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은 좀 초입 단계라서 에코프로 그룹에 오른 게 비하면 너무 부족한 수준이고, 그래서 포스코 그룹, LG 그룹, 에코프로 그룹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엄청 잘하고 있죠. 캐펙스 투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거는 올해가 아니라 24년, 25년 하반기까지가 열려있다. 아직도 긍정적으로 이슈가 나올 거는 쏟아져 있다. 앞으로도 향후 3년간은 끄떡없다. 아직도 양극재의 폭풍 성장은 남아있다. 행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너무나 핫한 채널이죠. 완전 떡상 중인 채널. 네, 유튜브 훈훈한 주식 채널의 김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안 나눌 수가 없겠는데, 네네네. 와, 최근에 그룹주로 움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 그룹주, 그다음에 또 포스코 그룹주. 네네. 사실 대표님께서도 포스코 홀딩스 예전부터 많이 얘기해 예,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강하게 가시라 예상을 하셨을까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사실은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이 워낙 뭐 그 연초 대비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사실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한 거는 사실 몇 달 안 됐습니다. 뭐 여전히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외국계 증권사가 아주 부실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근거를 대가면서 뭐 리튬 기업 중에 제일 비싸다는 등, 아니면 철강의 가치는 아예 그 고려하지도 않는 레포트,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룹사의 뭐 마진을 너무 과하게 준다든지, 뭐 또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의 가격을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낮춰서 얘기하는 등 굉장히 조금 그 자기네들이 소위 말하는 숏 포지션을 잡고 매도 포지션을 잡고 의도적으로 좀 나쁘게 얘기한 것들이 많았는데, 아마 본질적인 가치는 분명하게 사실 계속적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니까 기업 가치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반영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조금 우려되는 거는 단기간에 너무 그게 빨리 반영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업 가치는 계속 상승이 나올 건데 그게 좀 단기간에 많이 반영이 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포스코 그룹보다는 에코프로가 좀 더 빠르게 반영이 됐고요. 근데 반면에 포스코 그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가 폭풍 성장하기,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은 좀 초입 단계라서 포스코 그룹은 조금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에코프로 그룹에 오른 게 비하면 너무 부족한 수준이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에코프로 그룹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조금 더 좀 편안한 환경이지 않나. 최근에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다고 에코프로를 전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단기간에 오른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은 좀 정상화되는 국면에 있다. 에코프로 그룹의 펀더멘탈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사실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도 또 수급이 또 차별화가 됩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또 엄청나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일부 또 팔고 있지만 수급이라는 건 또 언제든지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에코프로는 최근에 많이 팔고 있어요. 공매도 쇼커버링 잔고도 줄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8월 달에 MSCI 지수 이제 편입 발표가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발표나는데, 그거 발표나면 기본적으로 ETF 패시브 자금, MSCI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이 최소 9,900억에서 최대 1조 한 8천억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 또한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ETF가 MSCI 그 지수를 추정해서 들어오면 그 ETF를 또 추정하는 다른 또 ETF들 측면에서도 기관 수급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에코프로 최근에 공매도 쇼커버 줄어가지고 이제 뭐 들어올 수급이 없다, 또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보실 건 아닌 것 같고, 수급은 계속 돈다. 그리고 포스코는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 역대 최저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2015년에 포스코 철강이 엄청나게 깨졌을 때도 외국인 지분율은 46%로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30% 후반이에요. 포스코 그룹이 뭐 2차 전지를 하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그냥 포스코 그냥 철강의 밸류만 눈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봐라 해서 그 기본적인 포스코 그룹이 갖고 있는 외국인 지분율에 정상복귀만 해도 8%에서 11% 정도 지분이 더 들어와야 돼요. 정상 수준의 외국인 지분율이 회복이 되기만 해도. 외국인이 지금 에코프로는 엄청나게 지금 공매도를 갚아가지고 절반 이상 공매도 잔량이 줄었는데, 지금 포스코는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 공매 잔량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포스코는 사실. 근데 지금 2차 전지 밸류도 못 봤는데 철강회사 측면에서도 비싸다고 얘기해서 온갖 부정적인 이슈를 쏟아내면서
지금 공매자량이 4배 넘게 늘었지만 최근에 주가 26일, 27일 급락 나오는 거 지금 다 최근에 또 다 회복이 됐거든요. 에코프로 그룹은 아직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진 수준이고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은 고점에서 15% 언더 수준이에요. 소위 말해서 조정이 나온다. 앞으로 추세적으로 하락에 갈 거다. 그거는 너무 조금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좀 악재로 이슈몰이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자.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수급에 대한 이슈가 생겼으니까 그거를 정상화하는 과정은 분명히 돌아올 거고 그 정상화하는 과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놓여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그러니까 현재 외국인 보유량이 네네. 과거 비교했을 때 현저히 네네.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5에서 한 48% 정도 수준이 평균 지분율이 유지되거든요. 외국인 지분율이. 근데 지금 37%, 38% 되니까 현저히 낮은 수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역대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네. 근데 그럼에도 최근의 수급을 보니까 네네. 거의 개인 주도의 매수세가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개인 주도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지금 한 4조 가까이 샀더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샀는데 그게 저는 이제 개인 수급이 좀 줄어들면 아마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분율의 정상화 측면도 있지만 포스코 그룹사 자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아시겠지만 전문 이제 뭐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을 IR 전문 담당자로 영입을 했고 포스코 IR TV가 또 생겼습니다. 유튜브 채널로도 홍보를 하고 포스코 밸류데이라고 해서 매년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사업을 아주 공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작년 대비해서 양극재는 원래는 기존에 61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확대를 했고요. 50% 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음극재도 32만 톤에서 37만 톤. 음극재는 한 뭐 20% 정도 상승한 정도 그 캐펙스를 늘렸고요. 포스코 그 퓨처엠이 직접 전구체 하는데 아마 한 21만 톤일 겁니다. 아마 포스코 퓨처엠이 하는 전구체 생산 능력도 기존 캐펙스 대비해서 50% 넘게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전체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전부 50% 상향을 해놨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고객사의 확보에 대한 자신감도 있을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106조 수주를 받아놓은 게 있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산화 리튬의 가치가 24년부터 반영되기 시작하니까 딱 이제 1년 남았거든요. 네. 실제 수산화 리튬 매출이 이제 1년 뒤에 나오기 시작해요. 24년 하반기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직도 긍정적으로 이슈가 나올 거는 쏟아져 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가 외국계 기관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IR을 진행하지 않을까? 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계 자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 자금력이 나빠서 외국계 자금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게 아니라 포스코 그룹의 어떻게 보면 대외 활동 측면에서 충분히 해외 기관들 상대로 IR 충분히 더 확대되거나 회사 자체가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철강 회사여서 완전 탈바꿈하니까 지금은 이제 개인들의 수급으로 포스코 그룹을 올렸다면 향후 2차 전지에 대한 밸류를 외국인들이 진짜 투자자 중에서도 외국계 연기금 펀드처럼 장기 롱텀으로 보는 데는 포스코 그룹사가 철강 회사에서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탈바꿈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기본적으로 마진율이 끝장납니다. 네. 지금 아르헨티나 그 염호에서 채취하는 그 에비타 마진이 65%에서 70%거든요. 이거는 호주의 광석 리튬에서 하는 것보다 마진율이 한 뭐 1.5배 정도, 50% 정도가 더 마진이 좋거든요. 그래서 70% 에비타 마진 잡으면 지금 포스코 그룹사가 이 소위 말하는 수산화 리튬을 원래 기존에 21만 톤에서 32만 톤으로 확장했거든요. 그럼 32만 톤 기준으로 매출을 24조를 잡아놨어요. 근데 24조 잡아놓은 건 수산화 리튬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작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 5만 불로만 계산해도 매출이 32조가 아니겠죠. 50조가 넘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32조라고 잡아볼게요. 아주 보수적으로 32조 잡은데 에비타 마진이 65에서 70%잖아요. 그러면 32조 중에 에비타 마진 50%만 잡아도 영업이익이 16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2차 전지 소재 매출은 32조지만 영업이익이 2배 넘게 지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2030년 기준입니다.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된다고 봤을 때 외국계 그 연기금이나 외국계 자산운용사 중에 롱텀으로 보는 데는 분명히 저는 이렇게 계속 포스코 그룹을 철강 회사로만
보는데 그냥 국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글로벌 철강 회사 중에 이렇게 2차 전지 사업을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장기 롱텀 플랜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소위 말하는 지금 엄청나게 뭐 저평가돼 있다고 포스코랑 비교하는 엘버말이나 칠레 SQM 뭐 미국의 리벤트 같은 회사는 리튬만 하는 회사고 포스코는 철강 회사에서 리튬 회사로 구조적으로 완전 그게 회사 자체가 아예 탈바꿈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밸류를 똑같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가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앞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이 갖고 있는 이 밸류 체인 있잖아요. 양극재의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의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담당하는 포스코 HY 클린메탈, 그다음에 직접 전구체 사업을 하는 포스코 퓨처엠, 이런 회사들의 2차 전지 밸류 체인으로서의 가치.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 사오고 호주에서 광산 사오잖아요. 자원 사업을 담당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자회사들의 가치가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돼 있는 수준이 저는 앞으로 계속 가치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자동화 그 설비를 하는 이 포스코 DX 이런 자회사들의 가치를 다 더하면, 지분 가치를 더하면 포스코가 뭐 지금 주가가 한 110%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렇게 무거운 포스코 회사가 엄청 올랐는데 개인 수급, 개인 4조 올린 걸로 땡겼다면 실제로 외국인 기관이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펀더멘탈로 개선되는 측면만 봐도 25%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지금의 밸류를 뭐 15배만 보고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외국계 증권사가 칠레 SQM이랑 뭐 미국의 엘버마라고 단순 비교하는 거, 그것도 밸류가 맞지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 지분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는 에코프로랑 다르게 수급에 뭔가 전환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최근에 그 에코프로 그룹주랑 네. 포스코 그룹주 외에 네.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있어서 뭐 특이점이 있었을까요? 네, 최근 특이점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 전방 산업이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네. 최근 동향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연간 6월 달까지 누적 50%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경기 침체 우려 얘기해도 50%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하고 그 PHV,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환경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죠. 그거 다 포함해도 네, 50% 연평균 50%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그리고 역시나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는 BYD가 1등이에요, 사실. BYD가 1등이고 테슬라가 2등입니다. 테슬라가 2등인데 테슬라는 점유율이 조금 소폭 올라갔고 BYD가 21% 점유율, 테슬라가 14.4%. 3등이 상하이 자동차, 4등이 폭스바겐, 그 다음에 길리는 이제 볼보랑 합작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BYD를 제외한 테슬라, 폭스바겐, 그 다음에 볼보, 스텔란티스, 현대기아 1등부터 7등 사이에 BYD랑 상하이 자동차 2개 회사를 제외한 5개 회사에는 다 국내 배터리가 납품을 하고 있다. 그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출하량인데요. 배터리 출하량 보시면 배터리 출하량이 사실은 역시나 연평균으로 엄청 증가했어요. 지금 연평균 출하량 증가 보시면 6월달 데이터인데요. 글로벌로 64.9기가와트시거든요. 평균 대비해도 한 50% 넘게 증가한 거거든요. 최근에 뭐 현대차가 전기차 부품 줄였다는 뭐 그런 이슈도, 부정적인 이슈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로는 성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68.9% 성장했습니다. 유럽은 59.7% 성장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역시나 압도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인데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우려할 요인은 CATL이 굉장히 지금 많이 치고 왔어요. 지금 94%씩 LG 엔솔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죠. 58.7% 2%씩 성장하는데 CATL이 워낙 성장률이 높아서 CATL하고 LG 엔솔의 유럽에서 격차가 좀 많이 줄고 있다.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LFP 배터리는 침투율이 높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최신 데이터로 보면 3.4%고요. 미국에서 7.8%. 그러니까 뭐 LFP는 그게 큰 우려 대상은 아닌데 CATL도 똑같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하거든요. 또 두 번째 우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리튬 가격이 최근에 100% 오른 게 지금 거의 다 반납하려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확인한 것도 한 달 전보다 24% 빠져가지고 37,850불이에요. 그러니까 4만 불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할지, 왜냐면 리튬 가격이 빠지면 양극재 판가에 반영돼서 양극재 판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장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양극재 판가 3분기까지는 최대 많이 빠진 데는 20%까지 빠진다고 그렇게 엄청 부정적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20%까지는 너무 과도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한 7, 8% 정도 빠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양극재 업체들 아마 판가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근에 못 가고 있는데 그럼 판가가 계속 빠지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5월 달에 요 올라간 데이터 있잖아요. 100% 넘게 오른 거. 요게 언제 반영되냐면요. 9월, 10월에 반영이 돼요. 가격이. 그러면 4분기에는 정상화되겠죠. 그래서 양극재 판가 대부분의 레포트 보니까 LNF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에코프로비엠이든 4분기에 정상화될 거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3분기까지는 양극재 판가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 주가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이미 그거는 시장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가가 개선될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5월 달부터 단결정 양극재를 쓰기 시작했어요. 단결정 양극재가 마진이 좋아요. 단결정 양극재 왜 쓰냐? 이 다결정보다 단결정이 훨씬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요. 에너지 밀도는 다결정보다 단결정이 더 높은데 안정성은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다결정에서 앞으로 계속 단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건식전극 공정에도 다결정 양극재보단 단결정 양극재를 쓰는 게 건식 공정에 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단결정 양극재가 마진도 좋은데 앞으로 엄청 확대될 거라고 보면 양극재 업체들이 리튬 판가가 빠지더라도 고마진의 단결정 양극재가 더 늘어나면 당연히 양극재 업체들 마진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차곡차곡 엄청 잘 준비하고 있는 망간리치, 그다음에 미드니켈, 그다음에 그 심지어 양극재 업체들도 다 지금 LFP 양극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하고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보다 마진이 좀 더 좋다고 하니까 그게 본격적으로 내년에부터 반영이 되면 양극재 업체들이 마진율이 계속 뭐 6%에서 6% 미만으로 5%, 4%대로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LG화학이 2분기에 실적은 나빴는데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8.3%가 나왔어요. 역대 최대 또 나왔거든요. 1분기 때도 8%에서 양극재 업체 중에 가장 최고 마진 찍었는데 더 갱신했어요. 8.3%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의 마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려진 노이즈인데 다만 이 수산화 리튬 가격 빠지는 거, 탄산 리튬 가격 빠지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로 뭐 기대하고 계신 호재도 있으신가요? 네. 호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차세대 양극재를 잘 준비하는 게 아마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계속 실적으로 나눠서 반영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룹사 측면에서 밸류체인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체인 확보라는 건 뭐죠? 자기네들이 자체로 전구체 조달하고 자체적으로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한 걸로 다시 원소재를 쓰면 당연히 영업 마진이 좋겠죠. 그렇죠. 네,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LG그룹도 그렇고 포스코그룹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도 너무 그거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회사들의 그런 밸류체인 내재화하는 게 사실은 심지어 뭐 포항의 2차전지 특화단지, 그다음에 뭐 새만금의 2차전지 특화단지, 그다음에 뭐 청주의 2차전지 특화단지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2차전지 특화단지로 해서 밀어주거든요. 이 2차전지 밸류체인을.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 밀어주면 당연히 마진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왜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미국에서 첨단 생산세 공제 주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런 2차전지 특화단지에 있는 회사들 세제 혜택을 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만 포항에 2조 넘게 투자해서 밸류체인 완벽하게 내재화하겠다. 그거는 양극재 회사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구체 회사, 그다음에 에코프로 CNG 같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회사, 그 앞단에 있는 원자재 광물 소싱하고 재련하고 가공하는 요쪽으로 2조 넘게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포항에.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LG화학은 어떤 준비를 하냐? 배터리 소재만 2025년까지 매출 목표 30조 잡았어요. 지금 매출에 지금 거의 2.5배 정도 수준이에요. 배터리 소재 30조 하겠다고 했고요. 그 중에 당장 2025년까지 양극재에서 3조 넘게 투자하고요. 분리막 2조 넘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만 1조 정도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걸 왜 투자하냐? 그거는 고객사 확보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서는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포스코 그룹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30년까지 매출 32조 할 거고 지금 현재 캐펙스의 50%를 캐펙스를 전체적으로 다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 LG 그룹, 에코프로 그룹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엄청 잘하고 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거는 올해가 아니라 24년, 25년 하반기까지가 열려 있다. 전 또 긍정적인 이슈를 뭐 보냐면 에코프로 관련돼서 재미난 거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막 엄청 얘기하는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수산화 리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를 에코프로 BM이 100% 쓸까요? 100%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에코프로 BM의 캐펙스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수산화 리튬을 다 갖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 에코프로 BM 캐펙스 증가 속도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상장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도 이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캐파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는 매출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죠. 그냥 에코프로 BM의 자체 캐파만 얘네가 다 벌크업해서 다 채워도 얘네는 매출 폭풍 성장하겠죠. 그럼 반대로 에코프로 BM이 100% 에코프로 그룹사에서 나오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를 100% 쓰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수산화 리튬을 100% 쓰면 에코프로 BM 마진은 이동채 회장님 말씀대로 12% 13% 갈 수 있겠죠. 왜냐? 저는 지금 내재화율이 30%도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엄청 적어요. 그럼 내재화율이 2배 넘게 증가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증가. 이 내재화율이 2배 넘게 증가하면 이런 회사들 마진이 당연히 좋아지죠. 그럼 내재화율 2배 넘게 되면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마진만 좋아져. 그 밑에 자회사들 있잖아요. 포스코는 포스코 HY 클린메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CNG 같은 회사들 매출 2배 이상 증가하죠. 왜냐? 내재화율이 아직 100%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차세대 양극재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뭐 양극재 이제 막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양극재의 폭풍 성장은 남아있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 많이 올랐을 때 그거 너무 인정하고 현재 주가만 봤을 때는 비싼 밸류 인정하는데 그러면 양극재 회사들이 여기서 가만히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쟁사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경쟁사 비교. 양극재라고 할 만한 의미 있는 회사가 중국은 일단 게임이 안 되고요. 벨기에 유미코어 정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미코어는 캐펙스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유미코어 양극재를 안 쓰니까. 그래서 저는 양극재 회사들이 막 폭풍 신규 양극재 회사들이 폭풍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 한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1등부터 5등 사이에 3개가 들어있잖아요. 에코프로 BM,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의 순위가 막 10등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 한 양극재 회사들이 저는 앞으로도 향후 3년간은 끄떡없다.